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시군과 함께 철저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도와 시군은 장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지하 공간, 저지대 침수 지역 482곳을 집중적으로 확인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펌프장 등 배수 시설을 청소하고 재해 취약 지역과 계층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계곡, 하천 등 피서객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을 활용한 마을 거리 방송을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주와 안동, 울진 등 경북의 3개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빠르면 오는 2025년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상북도와 경주, 안동, 울진 등 7개 기관과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맺고 정부 차원의 기업 유치 등 전략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지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로 선정한 곳은 15곳입니다. 경북에선 경주 SMR과 안동 바이오생명,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3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와 경주시, 안동시와 울진군 등 7개 기관과 상생협약을 맺고 국가산업단지 성공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기업 유치 지원 등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기업 유치가 지자체만으로는 힘들 수가 있으니 전 정부가 원팀이 돼서 범정부 지원단을 통해서 기업 유치까지 함께해라. 경상북도는 국가산단의 성공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후속 조치로 오는 2025년 하반기에 반드시 착공하고 지방정부가 국가산단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개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LH는 경주는 100% 자기들 하지만 다른 지역은 50대 50으로 해서 경주와 안동, 울진 등 후보지 3개 시군은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경주가 전통적인 역사문화 관광 도시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과학기술 혁신 도시가 나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 국가산단 상생 협약과 함께 경상북도는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건설과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경주 외동 울산 간 국도 7호선 6차로 확장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현장에서 부지 정지공사 착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지난 2017년 건설이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업이 재개됐는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건설 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한수원은 보조기기 발주 및 주설비 공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우리 농촌이 풀어야 할 과제인데요. 포항에서는 농촌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가업을 물려받아 농촌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각종 보조 사업을 따오는가 하면 경작 규모를 키우고 또 과학화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이읍의 한 영농조합.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을 살려보겠다며 조합을 꾸렸습니다. 황종욱 대표는 벼농사를 쭉 지어왔고 제과제빵, 양식요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주자로서 이제 포항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먼저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4년간 경험을 쌓은 이재호 조합원은 고장난 콤바인과 트랙터를 척척 고치는 실력자이고 앳되어 보이는 막내 최송화 조합원 역시 농기계 수리가 주특기라고 말하는 당찬 청년입니다. 처음에는 기계 때문에 많이 관심이 가서 농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기계 타는 것도 너무 재밌고 작물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듬직한 인상의 권병구 조합원은 농작물 생산 관리뿐만 아니라 조합원 간 화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안 맞아도 근데 서로 개인 의견을 다 존중하면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청년 농업인들은 콩파스타와 보리 막걸리 등 가공식품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벼와 콩을 수확한 뒤 겉보리와 조사료를 심어 생산성을 높이는 이모작 아이디어로 정부의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우리 농촌, 어촌, 복합적인 우리 포항 같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포항 흥해읍에 자리 잡은 흥부 영농조합에는 모두 57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부모는 이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다시 늘고 있고 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애초 이달까지였던 1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4일 도입 이후 최근까지 1,148건이 신청돼 831건, 8억 2,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포항에서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7일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8일차부터 1일당 46,180원을 최대 9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초에 발표된 환경부 월성원전 주민 건강 영향 조사 결과와 관련해 민관협의회 주민대표 등 3명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월성원전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힌 환경부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월성원전 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암 발생률이 전국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주변 3개 읍면의 암 발생률을 전국과 비교해 남성은 88%, 여성은 82% 수준으로 발병률이 오히려 더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주민 등 3명은 환경부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치를 비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통계의 근거로 삼은 세계 읍면 월성 원전 반경 20km 지역으로 원전 주변 지역이 아닙니다. 최대 반경 10km 이내의 인구 집단을 원전 주변으로 설정해야 이번 조사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이들은 환경부가 원전에서 10km 떨어진 지역의 암 발생률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를 전국 수치와는 비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10km 반경을 하면서 비교 데이터를 전국 평균이라 비교하지 않고 반경 20km 내에 있는 주민들과 대조군으로 설정한 영덕 주민들을 합쳐가지고 그 인구 내에서 발생한 암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결과 원전 반경 10km 이내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반경 10에서 20km 사이 주민들보다 44%, 전국 수치와 비교하면 13%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원전에서 떨어진 거리별로 암 발생률을 분석해 달라는 것은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이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도출에 실패한 주민 염색체 검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높게 나오신 분들은 약 한 650mg, 쉽게 이야기하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핵 분진 맞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몸에 이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반경 10km 이내 주민들에 대한 데이터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전국 데이터와 비교할 수 없다는 연구진의 판단으로 조사하지 못했고 이러한 내용은 민관협의회에서 이미 논의했던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관협의회 주민대표 위원 등은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발표 정정을 요구하고 제3자 검증을 위한 연구 데이터 제출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풍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고개 운전과 역주행을 하면서 난폭 운전을 벌인 10대와 20대 폭주족 일당 25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과 8일 이틀간 야간에 포항 시내 도로에서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경적을 울리거나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당시 59건의 신고가 들어오자 현장에서 8명을 검거하고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여 17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최근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에 익명의 스님이 학교 발전 기금을 잇따라 기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르면 신원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은 한 스님이 지혜와 자비 정신 실천 차원에서 지난 19일 인재 양성 장학 기금 3억 원을 기부했고 지난 14일에도 익명의 비구니 스님이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